안녕하세요. 리노TV 유튜버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 구독자분께서 IRP 투자와 관련해서 문의를 주셔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정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작년까지는 뭔가 좀 환급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변수가 생기면서 약간은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항상 막판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일정 부분 환급을 받으면서 수익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익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투자를 하면 무조건 플러스로 시작하는 투자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투자가 어딨어, 먼저 이익부터 보고 시작하는 투자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니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IRP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연말정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IRP, 이 IRP라고 영어 약자로 돼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거 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나 잘 모르겠고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굉장히 그 세제 혜택도, 세금 혜택도 많이 볼 수 있고, 수수료나 이런 쪽에서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투자 목적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꼭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도라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이 이 IRP 계좌에다가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ISA 만기 계좌 금액이 이제 플러스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전체 금융기관의 합계 금액인데,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 부분도 합산이 됩니다. 이걸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불입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이건까지는 감안을 하셔서 이제 금액을 조절하셔야 될 거고요. 1,800만 원까지 다 불입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담이 있고 자금에 대한 여력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아까 연말정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연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연금저축이랑 이제 비율을 얼마로 조절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블로그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최대 7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최대 700만 원의 제한이 만 50세 이상이 된 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일단은 900만 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납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느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게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여서 굉장히 파워풀한데요.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이제 분들, 특히나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6.5%나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115만 5천 원까지 됩니다. 투자를 하자마자 115만 원 일단 플러스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종합소득이 4천만 원이 넘어가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율 자체가 13.2%로 떨어지는데요. 이제 물론 이건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앞에도 그랬고요. 92만 4천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세액공제를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게임이라서 꼭 진행하시는 게, 그리고 이 세액공제율 자체가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율도 크고 16.5%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꼭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연금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퇴직을 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좀 이제 보장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에 조금 초점을 맞춰놨고요. 그래서 주식형이나 이제 주식 혼합형, 하일드 뭐 ETF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총 적립금액의 70%까지만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채권이나 채권 혼합형, 뭐 이제 펀드, ETF를 포함해서 이거는 전체 금액을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식형으로 70%까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채권형이나 뭐 예금 형태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금 수령 요건 자체는 만 55세부터 연금 신청이 가능하고요. 단 그 개인 부담금만 있는 경우에는 만 55세 이후랑 또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연금 신청이 또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적용 세제 관련해서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고 기타 소득세,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 플러스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를 이제 16.5%를 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을 토해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세를 이제 그 3.3에서 5.5%까지 뭐 연령에 따라서 만 80세 이상의 경우는 3.3%, 만 70세 이상의 경우는 44.4%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IRP 계좌에 적립을 하는 것 자체는 알겠고 연말정산도 알겠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 계좌를 만들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은 어디다 투자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어느 증권사에서 IRP 계좌의 수익률이 상위 10%인 분들 고객들의 투자 상품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미국 나스닥 100, 차이나 전기차, 미국 S&P 500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 전기차 쪽도 워낙 좋다 보니까 1년간 수익률이 거의 40%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다 보면 죄다 이제 ETF나 펀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리츠 등 해놓고서 맥쿼리 인프라.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인프라 펀드인데 이제 주식처럼 거래되는 종목 말씀드렸었죠. 이 맥쿼리 인프라도 거래를 할 수 있는 리츠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다 위험 상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체 적립금액의 70%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세액공제가 16.5%까지 아까 된다고 했었는데 이 지금 증권사에 아까 이제 IRP 계좌 갖고 계신 분들 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5.9%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뭐 40%의 수익이 나오는 ETF의 비중을 높여줬던 분들은 더 수익률이 높았겠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 약 5.9% 내가 평타만 친다고 해도 연간 22.4%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수익률이 높죠. 이제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그리고 세액공제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미리 수익을 확보해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맥쿼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연초의 주가나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한 40% 정도 수익률이 났거든요. 수익이 났는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70% 정도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다른 투자는 그냥 뭐 제로 수익률이라고 봤을 때 거의 28% 수익, 거기에 16.5% 뭐 이렇게 하면은 40%가 넘는 그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작년 같은 경우만이겠지만요. 이제 그런 부분 수익률이 낮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뒤 또는 내가 만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자금의 성격을 잘 구분하셔서 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자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오히려 장기 투자가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단기에 큰 수익을 내려고 덤비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장기 투자로 좋은 종목을 잘 골라 놓으면 오히려 그게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수익을 미리 16%, 16.5% 정도를 확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은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우리가 물론 당장에 이제 집을 사고 뭐 차를 사고 여러 가지 목돈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어쨌든 준비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투자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일부 비용들을 띄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을 띄어놔야 되는데, 그런 자금을 운영할 때는 이런 형태의 상품들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변동성이 심해서 지난달 말에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요즘에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막 변수들이 많죠. 여행주들이 코로나를 약간 뭐 계절 독감처럼 이렇게 풀겠다라는 발표가 나면서 급등을 하기도 했다가 또 주춤했다가 변동성이 되게 큰데요. 이런 장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상품들의 비중을 늘리는, 특히 배당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늘리는 게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이제 경험치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변동성들을 이용하면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만 그런 변동성에, 그런 파도에 몸을 맡겨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준비하시고 잘 공부하셔서 잃지 않는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노TV 유튜버 리치노마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